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꼭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질주하고 있었죠. 주말간에 이제 자산시장에서 일부 대폭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엄청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작년부터 주요국 증시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것을 지금 가능하게 하는 역대급 이익 모멘텀은 전혀 훼손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급락이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는 못 담은 종목들을 좀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최근 증시 트렌드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서 주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전략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금과 은 역대 최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던 지금 금과 은이 마진콜을 때려 맞았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간에 마이너스 30%가 박살이 났죠. 최근에 금값이 이제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은이 이제 상승률 기준으로는 더 어마무시하게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월 첫 번째 거래일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까지 전 세계 증시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월 첫 번째 거래일부터는 지금 폭락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금과 은의 마진콜을 만들어 버렸었던 거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지명을 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연준이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빨리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성장률을 올리고 증시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급등세가 기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의장 파월 같은 경우는 좀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이상으로 이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 맘대로 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원래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는 굉장히 좀 급격한 금리 인하였는데, 지명을 하는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관점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내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이 붕괴를 하게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률 전 세계 1위였다 보니까 증시에 있어서는 투기성 자산이 우리나라 쪽으로 가장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폭락세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폭락장에도 우리나라 증시의 압도적인 이익 모멘텀은 여전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의 완전한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시장의 충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5%가 폭락을 하게 되었죠.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준 이사로 활약을 하게 됐었던 당시가 2000년대 였는데, 이때 당시 때 이제 역대 최고로 나이가 낮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이제 이사가 되게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지금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사람을 이제 지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했었던 부분이 지금 쿠팡 사회이사인가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파월 다음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서 말을 했었던 게, 워시가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 걸 것이다, 이거를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농담조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 트럼프
행보에 농담이 농담으로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 자산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과거에 이제 연준 의사로서 좀 보여줬었냐,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국에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 2020년대 당시 때 코로나 팬데믹 당시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는 매파던 비둘기파던 모두 다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워시 이 사람이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증시가 이 부분을 선반영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케빈 워시가 사실상 좀 매파 쪽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금리 안 내리겠네 하면서 지금 자산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주말간에 특히나 금하고 은 쪽에서 역대급 폭락세가 한 1980년대 이후로 이 정도로 많이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패닉셀링이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난 좀 매도세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어떤 지금 경제관을 가지고 있냐, 월가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경제관 같은 경우는 수요를 낮춰야 이제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게 전통적인 그런 경제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관점은 아니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 혁신을 일으키면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공급주의 경제관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전까지는 매파 연준으로서의 그런 기대가 됐었는데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쪽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입장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를 조금 내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트럼프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독립성이 훼손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막 공격을 하고 압박을 주게 되면서 금리 과격하게 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죠.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게 되면서.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아지게 된 거고,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이 양적 긴축까지 매파적인 행보를 재개할 것이다. 이 부분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원래 기대를 했었던 것보다 금리도 좀 안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넘어서 양적 긴축까지 재개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지금 우려가 되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주말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독립성이 훼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이제 지명이 된 지금 연준 의장 그런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투기적 자금이 쏠린 자산들 위주로 패닉셀링이 나온 거죠. 금과 은이 최근에 랠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월 코스피 코스닥은 25% 가까이 25% 한 24% 정도 올라갔는데 이 24%가량 폭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가 한 자릿수 때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파월의 임기는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려가 되는 이 악재가 결국에 케빈 워시가 이 지명이 잘 돼가지고 인준까지 잘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임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잠깐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금방 완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임기가 시작이 되어야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 어차피 얘가 임기가 진행이 돼 봐야 일단은 우려를 좀 없애겠죠? 6월에는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선거 일정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거 일정, 당장 주말간에 조금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 신호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의 텃밭인 텍사스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공화당이 졌어요. 트럼프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선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기감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중산층의 주된 그런 투자 비중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많이 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냥 증시가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은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딱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상승률 1위 시장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쪽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끝내준 거예요. 코스피 5천 달성하게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11월 중간선거 이거 자칫하다가 하원 정도도 하원 정도 뺏기고 상원 정도, 그러니까 상원이나 하원 지금 현재 둘 다 공화당이 우세한데 하나라도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방이에요. 근데 둘 다 잃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는 11월까지 주식시장을 반드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또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증시가 올라가면 안 되고 11월 중간선거 일정까지 뭔가 랠리가 쭉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오히려 눌러야죠. 증시를 눌러야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누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증시를 천천히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 막 이제 그린란드 무력 충돌 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뺏어버리겠다. 아니다. 캐나다도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SNS에다가 트럼프가 캐나다나 그린란드에다가 미국 그 국기로 색칠해가지고 사진을 올려버린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한번 확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연준 의장 지명을 하게 되는 부분도 생각보다 과격한 그런 인사 조치가 아니라 좀 이제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지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이제 좀 안 좋게 진행이 됐다가 이제 다시 부양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랠리 재개 가능성이 지금 시점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세계 1위 상승률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압도적인 이익 모멘텀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주도주 메모리 반도체 D램 쪽 영업이익률 지금 올해 70% 돌파 기대감. 분기 영업이익률로는 4분기 때 이미 60%대 뚫어버리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50% 후반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D램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40% 이상까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AI 로봇 쪽으로 붙게 됐고, 방산 쪽 계속 대규모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지금 역대급 실적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캐나다 잠수함 쪽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이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고요. 역대급 실적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준 의장 잠깐 그런 불확실성이 나타났다고 우리나라 증시의 질주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폭락이 아니라 눌림목인 거죠. 현재 국내 증시를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는 최소 내년까지 매출 폭증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도 괜찮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실적 피크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반에 고점 찍고 빠지는 거는 사실 지금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넘어서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를 넘어서 전 세계 주요 섹터 중에 올해 가장 높은 이익 성장 기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 기업 중에 빅테크 포함해서도 영업이익 70% 이상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60% 좀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크 시기 때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에 필적한 그런 좀 밸류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월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소위 말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에서도 디램 가격이 지금 한 1년, 2년 새에 10배 이상이 폭등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때 5만원이면 샀었던 컴퓨터 그런 디램이 지금 70만원, 80만원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폭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서버용 반도체 시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작년에 소비자 시장 철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로 들어가게 되는 소비자 메모리를 이제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루셜 브랜드를 없애버리거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몰빵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보다 지금 이제 이 B2B 시장 이쪽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자 시장 안 하고 이 기업용 쪽으로만 이제 몰빵을 해버리게 된다, 캐파를. 이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비자 시장, 최근에 이 PC 시장이 이번에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10년이 퇴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공급난이 장난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비자 시장은 삼성전자는 자체적인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시장을 철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TV도 만들어야 되고, 노트북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나눠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집중을 하게 되는 서버용 D랩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호황기 때는 70% 돌파 기대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50%에서 60% 유지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메모리 가격 폭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소 3, 4년 정도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잠시 그런 점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세 상승이 1, 2년 정도는 더 유지가 되게 되는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시가총액이 2,000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시총 700조까지 근접을 하게 됐었죠. 이 발언이 있었던 그런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되던 시기 때가 시총이 한 400에서 500조 정도 구간이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발언을 했었던 거. 엔비디아랑 비교하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시총이 10배는 더 올라가야 된다. 엔비디아가 시총이 4조 달러인데 SK하이닉스가 한 엔비디아만큼 한 4천조, 5천조는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2025년 영업이익은 200조 수준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70조,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주장이 그렇게 과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K하이닉스 매출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버용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이런 서버용 D램, 낸드 쪽 그런 기술력이 대체 불가한 그런 상황으로서 엔비디아와 실적의 동조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가 150만원까지 나왔는데 현재 지금 한 90만원 수준까지는 갔었죠. 근데 그게 한 600조란 말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SK그룹 회장 SK하이닉스의 시총 2,000조 목표가 그렇게 과도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150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300만 원 이 이상까지도 지금 시총 2,000조 기준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권사 쪽에서도 코스피 올해 6,500선 돌파 가능성까지 지금 분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부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나게 됐지만 지금부터 이제 전임 미답의 경지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구간이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자산시장의 충격으로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다가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론은 PR이 20배를 훨씬 상회를 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이 나타나도 20배보다 낮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30배, 50배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저평가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증시에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간접 투자 ETF 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이크론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투자 대상으로서 마이크론 쪽에서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되겠죠. 그럼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럼 그걸 당연히 따라가게 되면서 한국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TSMC 모델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대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ADR로 미국 쪽에도 상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TSMC 쪽이 이제 저평가를 벗어버리게 되고 주가의 급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미국 증시 상장권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 부양에 대한 역대급 주가 부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엄청난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까지 기대가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지만 이번 폭락으로 기회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그런 매수 기회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엔비디아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지금까지 반도체가 AI 산업의 인터넷 산업의 쌀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필수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쌀을 넘어서 이제 AI 산업에서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 단계 격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AI 산업의 엔진이다. 엔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찍어드린 3표 시멘트 하루 만에 상한가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100%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이 설명 쪽에 이렇게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를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누르셔가지고 꼭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